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 뉴스의 천만쌤입니다. 천만 뉴스 1일 1영상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천만 뉴스에는 뭐 삼성과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이외의 것을 주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하여튼 트럼프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온 동네,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거야. 초긴장인데 도대체 이 아저씨가 어떤 행동을 펼칠지 상당히 좀 더 궁금합니다. 음? 상당히 좀 엉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치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주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참 불가한 사람이야. 어떻게 행동을 펼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상당한 또 불확실성이죠. 하여튼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난리죠. 뭐 1,4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 1,400원이 뉴 노멀이 될 건지 아닐 건지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8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미룰지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이제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고환율 시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정 재정을 불러오는 공약을 내건 데다가 이 무역 마찰이라고 하죠. 무역 마찰하고 이 지정학적인 우려감, 하여튼 강달러를 왠지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대해서 뉴 노멀이라는 전망을 경계하면서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라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그런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외환시장에 따르니까 지난 8일에 원달러 환율이 한 10.2원 정도 내려가지고 1386.4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앞서서 트럼프가 그 당선이 가시화된 지난 6일이죠.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동안 17.6원이나 여러분 그 급등을 했습니다. 17.6원. 이어서 야간 거래에서 추가로 오르면서 지난 4월 16일 이후로 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 선을 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환율이 확 튀더라고. 1,400원까지 튀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400원을 넘은 시기가 1997년 외환위기하고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미국이 긴축 기조를 강화했던 2022년이죠. 세 차례에 불과해요. 세 차례. 세 차례에 불과하다. 완전 고환율 시대가 된 거죠. 미국 대선 결과가 공개된 지난 7일에 보니까 5.8원 올라서 1,402원에 개장을 했어요. 1,402원에 개장을 했는데 시가 기준으로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2022년 11월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중에 또 달러가 더 강세를 막 보이다 보니 이 환율이 1,404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다만 지난 8일에 미국 중앙은행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에서 기준금리 0.25%를 인하해 나서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죠. 1380원대 그런 수준으로 진정이 된 겁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단기 급등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비롯해 가지고 상원, 하원 선거에서도 이 공화당의 승리가 나타난 데 따른 겁니다. 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세 정책, 이런 공약이 현실화할 것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감세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그 재정 적자가 이제 커지다 보면 이 미국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이 막 늘어납니다. 국채 발행이 막 늘어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겠지.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해야겠죠. 그럼 달러와 강세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또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서 관세가 인상될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 등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부추긴다. 그래서 미국의 FED의 그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제롬 파월 미 FED 의장은 지난 8일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선거가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 그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안 하겠다,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죠. No. 트럼프가 나가라고 하더라도 안 나갈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월에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내가 당선된다면 파월 의장은 직위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르겠다는 거지, 파이어 하겠다는 건데, 파월은 no, 안 나갈 것이다. 무역 분쟁하고 지정학적인 갈등도 강달러를 부추기는 요인인데, 트럼프 이 관세 정책은 우리 수출에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원화 약세 압력으로도 작용을 할 거예요. 트럼프의 일기 당선 때도 원달러 환율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4거래일간 37원까지 뜁니다. 37원까지 뛰더라. 트럼프는 이 당시에도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그 트럼프 그 당선에 따른 기대감하고 불확실성이 공존을 해서 강달러 압력에 영향권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원달러 환율은 1차 상단은 1,400원, 2차 상단은 1,420원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정책이 이목이 쏠려서 강달러 국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원달러 환율의 단기 상단은 그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이 전쟁 영향에 올랐던 그 고점 수준이죠. 1,440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일기 재임 내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만 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번에도 1,400원대에서 오래 머물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외환당국의 개입 의지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선 미국 FED의 정책 때문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들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2016년과 달리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뒤에는 결국 완만한 또 하락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한국은행 그 국장이 국제 수지 잠정 통계 발표 브리핑에서 환율이 높아져도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다. 환율이 많이 오르면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이 늘어가지고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은 국제유가나 그리고 국내 원유 수요 등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면 오는 28일에 그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 통화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이 달러화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섣불리 낮추면은 원화 약세를 추가로 이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FOMC 결정으로 한국은행이 한 11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가계대출이 좀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현재 물가가 경기 상황만 반영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도 궁금해집니다. 환율이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갈 건지. 아무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을 거야. 대략적으로 뭐 이럴 것이다 예상할 뿐인데,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세 가지고 애지간히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피셜이지만은 환율은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한번 저도 듣고 싶어요. 한번 의견 있으면은 댓글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트럼프 시대를 이제 맞이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